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동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외인의 수급이 좀 돋보이는데, 자, HLB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금요일인 8월 9일까지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는 해외 기관 투자자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겠죠. 자, 특히 주요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내용. 자,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HLB한테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FDA 재심사 신청 시기와 그리고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승인이 됐을 때 직판을 선택을 했었었는데 어떤 루트로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등등이 있겠죠. 자, 이 기업 설명회에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정보의 일부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때 이 외인의 매동이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거죠. 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놓고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FDA 재심사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이라면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이유도 없고 기업 설명회에서 설득당할 투자자도 없겠죠. 설득력이 있도록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FDA 재심사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수급이 그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된 기업 설명회인데, 그러면 그 전날 8월 8일, 8월 7일은 왜 이탈을 했느냐? 자, 기존에 증시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외인의 이탈은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의 폭락 때문도 있고, 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자금이 진단키트 쪽으로 몰렸던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도 이 피해가 타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우려감이 큰 만큼 기대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 CRL 이슈가 해소됐고 재승인 심사와 이제 승인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리스크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더 높습니다. 다만 재료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를 필요가 없는 거죠, 주가가. 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지금부터 주가를 올려줘서 개인들 배를 불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 주체, 세력이라는 주체는 개인들보다 양질의 정보를 취급을 할 텐데, FDA 재승인, 심사, 이런 건 절대 먼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HLB의 매동 자체, 투심 자체가 다소 소극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증시 폭락,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자금 이탈 등등 증시 자체가 하락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내해가면서까지 주가를 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HLB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나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 자체에서 유입되던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재가 나오면 상승세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HLB의 재료, FDA 승인은 증시를 떠나서 폭등을 가져오겠지만 FDA 재승인 심사 신청의 재료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대감에 상승을 하지만 외인과 기관 등 자금 이탈을 우려한 주체들은 단 한 차례의 기대감만 활용하고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나 금리 등등 시황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까지 오를까 이걸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저점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이 어디인지,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쉽고, 그렇다는 것은 평단을 낮추고 저점의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료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뼈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락도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도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언제 시세 차익 매물로 급락할지 모르는 위기가 되기도 하죠. HLB의 재료는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져올 재료고, 그 일정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증시의 폭락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자, 7월 초 강력한 상승이 나올 때 주체가 있을 겁니다. 이 상승을 주도한 주체. 자, 근데 그 주체의 이탈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증시의 폭락에도 소폭 하락하면서 바닥을 깨지 않는 것이 투매 물량을 막고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저점의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을 받을 때 이 자리를 계속 터치하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지지가 수렴이 된다면 매수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자, 이 부분은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에서 단기 저점 매수 타점, 그리고 단기 고점 매도 타점과 그 근거들을 설명드려서 시세 차익을 일부 챙기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도록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업 설명회에 이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리부스라님 내달 유럽 총학 학회에서 에스모에서 9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자, 적응증 확대 파이프라인들의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기존 치료제들보다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간암 치료제와는 별개로 또 기대감을 먹기 시작할 겁니다. 자, 새 파이프라인들은 적응증 확대라는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반영되었을지 몰라도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기대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매력이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HLB를 보시면 자, 리부스라님 전용 실시권 및 특허 현황입니다. 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자, 이거에 관해서 글로벌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있는 것은 HLB의 자회사인 미국의 엘레바인데, 자, 전세계 글로벌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특허권을 보시면 자, 리보세라님 플러스 캄렐리주맙의 물질 특허는 2043년입니다. 거의 20년이죠. 자, HLB 리보세라님 플러스 캄렐리주맙의 글로벌 누적 매출은 자, 100조가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리보세라님 글로벌 특허가 2043년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간암 시장에서 20년간이나 특허로 보호를 받으면서 독점 판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로열티를 받거나. 자, FDA 승인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계획대로라면 20년간 100조가 넘을 것이다 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키트루다에 가장 근접한 것이 HLB의 간암 치료제고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로 파이프라인까지 확장되면서 기대감이 한층 살아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동은 필연적이고요. 기대감이 클수록 공포심도 막강하게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가가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이유를 꼭 알아야 합니다. 자,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HLB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가가 내렸을 때와 상승했을 때 어떤 이유로 내리거나 올랐으며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그 근거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유를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유를 알면 사야 될 때, 팔아야 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정보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